오늘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올해에도 2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됐는데 경제 위하는 척, 서민 위하는 척 하더니 이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를 이유로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꼼수가 뻔히 보이는데 결국 베이비붐 세대 본인들이 은퇴 이후에 잘 살려고 부동산 폭락 막아서 자산 늘리려고 높은 가격에 2030 세대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뻔히 보입니다. 부동산 하나 살린다고 다 죽습니다. 빈부격차가 이미 많이 벌어졌는데 더 벌어질 예정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국내 기업이 역대 최장 부진이고 1인당 가계대출이 벌써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소상공인들 폐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기득권들 니들만 부자 되겠다고요. 주변 다 싹 망하게 하고 싸게 사들이면서 대박도 노리겠죠. 도둑놈들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이창용 총재는 천벌받을 겁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듯이 이창용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현 정권의 인사들은 서민들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층 배불리고 부동산 건설사 은행 배불려서 본인들 노후 따뜻하게 보낼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아주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고요. 어느 국회의원 말처럼 어차피 1, 2년 지나면 다 찍어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현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 급속도로 망할 겁니다. 진짜 경제를 생각하는 1인으로서 참담합니다. 오로지 본인들 임기 내에서만 시한폭탄 안 터지면 된다 이 마인드로 한국 경제를 망하게 만드는 주범들 중에 하나입니다. 렛츠고! 딱 2달 전 10월 13일날 신문기사만 보더라도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다.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달 만에 바뀌면서 11월에 2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고 또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운데 일개 유튜버인 저도 흐름을 볼 줄 아는데 이분들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다 본인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국민들한테 말하는 모든 것들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RP 매입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미쳤고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다 국민들 돈입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소진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국민연금, 노후저금이 급속도로 녹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또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죠. 국민연금이 2030년 정도 되면 적자 전환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속도가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이미 깨진 항아리를 교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물만 붓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 또 지속되고 있는 정치 리스크, 내란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제대로 기름 부었고 탄핵 가결되어도 내란범들이 국회에서 설치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 타이틀을 반납할 기로에 서 있고요. 현재 RP 매입 누적 규모만 151조를 예상하고 있고 증시를 살린다고 증안펀드 10조, 채안펀드 40조 합치면 총 200조의 우리 돈들이 우리 노후 자금들이 그들의 밥그릇 싸움에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내란범도 기자회견을 해주는 것 자체가 웃긴데 기가 차네요. 이 양반들 지금 계엄령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란범이 아니라고 본인들 스스로 옹호하고 있고요.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온갖 거짓말로 다시 또 덮고 좌우 이념 대립시키고 국민들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가 신인도 추락, 국격 추락, 민주주의 국가 타이틀을 반납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 환율 보십시오. 환율이 오늘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외교, 경제정책, 올스탑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논리라면 계엄령을 앞으로도 시도 때도 없이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타이틀을 완전 반납하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망하는지 나중에 쉽게 봐야 됩니다. 정말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습니다. 항상 독재 국가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급자족하면서 노비로 살아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경제를 1도 모르면 민주당 싫다는 입장으로 계속 계엄령을 옹호하는데 내란죄를 저질렀음에도 20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체포가 안 됐다고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진 건지 참담합니다. 이들이 환율 폭등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역시 금리 인하를 또 얘기하면서 환율 폭등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대외적으로 환율을 폭등시킬 요인이 있죠. 미중 무역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이 위안화 약세 용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위안화 약세를 하면 본인들은 관세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율은 폭등을 하겠죠. 이미 트럼프 1기 2015년에도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세계 증시와 국내 증시 폭락했고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이 당시에 환율 차트를 보면 1000원 하던 환율이 1200원까지 초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1460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600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관세 부과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내부적인 정치 싸움, 한국은행의 미친 정책으로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에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를 암시했습니다. 격차가 줄어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격차를 늘리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자극 요인이 외부적으로도 많은데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고요. 정말 환율 대폭등의 시기가 옵니다. 금리 인하를 2번 연속 인하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고 이제 내년 1월에 인하하면 연속 3회까지 인하하게 되면서 중립금리 하단도 이탈합니다. 전세계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고 정치 내분 싸움으로 민주주의 타이틀을 반납할 위기에 있고 망조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확실하게 초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현 정권을 옹호하고 계시나요? 다 같이 죽어봐야 정신 차리죠. 아직 월급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싸우는 거지 이미 제2의 IMF는 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은행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 아니고 기득권층들을 위한 은행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저희는 내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